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와 페니트리움 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현대바이오나 페니트리움 바이오가 시세가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가 낙폭이 좀 많이 컸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페니트리움보다는 좀 낮지만 낙폭이 좀 있었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페니는 이제 증자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도 아울러서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며칠 전에 이제 나왔잖아요. 거기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급 부분도 점검을 좀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이거는 현대바이오나 페니트리움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꼭 그 승부를 걸어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대바이오와 페니트리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 현대바이오 입장, 페니트리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자세하고 신속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현대바이오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한번 좀 꺾였어요. 사실 페니트리움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페니트리움은 사실 증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 물량이 상장이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막판에 이제 올랐다가 또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근데 현대바이오 입장에서는 페니트리움의 간접 영향을 증자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위쪽으로 시세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적이 나온 것을 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뭐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223억에서 170억으로 좀 다소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유동자산 규모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엇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재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이상은 당연히 이제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손익관계는 102억 정도 손실이죠. 전년 동기 90억 손실. 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영업손실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죠. 147억. 그리고 작년 동기 103억. 막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동성 현금이 좀 줄어 있고 단기 순손실이 조금은 더 증가한 정도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제프리 건이라는 기대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적의 약간의 감소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프리 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죠? 네, 파이프라인을 볼 때 우리가 그 기대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에 좋다가 약간 흔들리면서 단기 조정이 약간 돌입이 된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바로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파동이 바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조정을 좀 거치는 패턴을 보이고 그리고 다시 반전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패턴이 좀 되지 않겠나. 지금은 좀 그런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페니트리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증자건 때문에 바이오주들 오를 때 못 오르다가 막판에 이제 한번 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페니트리움 항암제 물질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그죠?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때려 맞았어요. 사실 이거는 8월 28일부터 증자 물량이 상장될 것에 대한 그런 건이 주가를 좀 누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 우리가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요. 공매 같은 경우 보시면 자 페니트리움 한번 보시면 공매 잔고는 약간 늘긴 했어요. 20만 주대에서 한 달 사이에 한 37만 주, 30만 주대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공매 건이 약간은 이제 부담을 좀 준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공매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30만 주대에서부터는 정체 상태죠. 정체 상태를 보였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가 크게 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가 물론 다소 좀 압박을 주지만 아주 부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우리가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 실적 나온 거 잠깐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전년 동기에 47억에서 4억 2,4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보충을 한 거고요. 실권주도 당연히 청약이 되고 실권주 청약이 안 되면 증권사에서 주관사에서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2억만큼의 돈은 결국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보충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좀 약한 부분을 만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발행가가 3,985원으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하튼 자금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보충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본 총계는 이제 나중에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작년 동기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36억 손실. 작년 동기에 43억 손실해서 약간 이제 손실 규모가 좀 축소됐고요. 단기 순손실 규모는 좀 늘어났어요. 33억 손실. 작년 동기에 18억 손실이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단 실적 발표는 이미 했고요.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네, 그 실적은 일단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패턴이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호재 노출과 증자 물량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바이오 업종이 실적 발표에서는 크게 기대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재료나 이슈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일단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재료 나오고 나서 또다시 이제 재료가 나오는 시기가 건과 관련된 재료가 이런 재료가 있죠. 특히 9월 14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증자 물량이 8월 28일 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이 3,800원대 라인 있죠. 네, 이 정도가 이제 기준 지지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좀 유지하면서 버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마저 사실 이제 깨져버리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일단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이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기준선을 일단 보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잡고 그리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이오 쪽은요 항상 재료가 갑자기 등장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건과 관련한 재료를 좀 기대해 보고요. 기준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현대나 이 페니트리움은 갑작스럽게 이제 패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또는 페니트리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세요. 현대바이오 입장, 페니트리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자세하고 그 신속한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완을 좀 하시고요.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